안녕하십니까. 11일 날 이재명이가 조갑재 언론인 조갑재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정규재 옛날에 이거 한국경제신문 주필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저는 배신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이거 이재명을 찬양하는 부역자로 전락한 거예요. 이 정규재하고 이제 이거 조갑재가 이재명이랑 만나가 점심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정규재 대표가 엄청난 그 폭로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이제 그 했느냐. 10월 말에 이제 그 경주에서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APEC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중국의 시진핑은 오기로 확정이 됐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미정이다. 올지 안 올지. 이런데 그 대화 내용을 본인 방송에서 소개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심각한 저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외교는 거의 미국하고 이제 그 90% 이상 의존하면서 공조하는 어디 유엔이나 국제기구 가도요. 결국은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단순한 뭐 소비재가 아니고 실질적인 원천 기술들은 아직도 이게 그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게 ASML, 그 네덜란드의 그 노광 장비, ASML, 여기 협력 회사들은 또 미국에 다 있거든요. 이게 다국적 기업이 네덜란드 회사라도 ASML, 이게 그 반도체에서는 가장 이제 그 유일한 독점 기업, 노광 장비를 만드는 이런 데 그 원천 기술들은 전부 이게 그 우리 미국이나 자유민주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그냥 단순한 소비재 값싼 거, 저가품 이런 거지. 중국이 뭐 우리가 의존할 만한 원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안보도 당연히 미국인데 경제도 미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 트럼프가 미정이다. 그러면 이게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까? 심각한 게 문제죠.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당장은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8월 1일부터 25% 추가 관세인데 철강은 이제 75% 되는 거예요. 거의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전 삼성전자나 LG전자도 거의 영업이익이 2분기 반토막 거의 났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먼저 제1의 영업사원 세일즈맨 1호라면 제일 먼저 미국을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트럼프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거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올지 안 올지 모르면요. 그러면 이게 그 언제 만나죠?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시진핑이 이거 뭐 실각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고요. 제 친구들이 그 중국 대사관에 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따로 다루는데 뭐 시진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 문제가 시진핑이 에이펙에 온다면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전성절에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게 9월 3일 중국의 전성절에 이재명이가 간다 안 간다. 가타부터 답이 없잖아요. 만약에 전성절까지 가면요. 진짜게 그 미국이 폭발할 겁니다. 그런 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전성절이라는 게 그 일본하고 싸워서 이게 이긴 날이 기념일인데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틀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확고한 자유파이기 때문에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다변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이재명에게 국제사회 세세 부역자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친중 거기에 전성절에 가면 이거는 이게 엄청난 파문일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아직도 우리하고 6.25 때 휴전 중이잖아요. 휴전 업종이 그 유엔하고 저쪽은 이게 북한하고 중국 이게 당사자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재 대표 이야기에 의하면 이재명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 10월 말에 에이펙에 시진핑은 오고 트럼프는 아직 미정이다. 그러면 이게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제 트럼프하고 언제 정상회담 하느냐. 심각하다.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진핑이 온다는 말은 또 이게 이재명이가 전성절에 9월 달에 먼저 가니까 시진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항상 이 국제정치, 역사, 동서와 그 다음에 고금의 역사를 보면 진짜 이게 힘이 전이되는 체제 변화, 힘이 이 말은 강대국이 흥망성쇠 패권이 바뀔 때 이 말은 국제 질서에 힘이 옮기는 힘의 전이, 즉 패권국이 바뀌는 게 과도기,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 전쟁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 적과 동지를 잘못 해가지고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는데 기존 패권국 편에 섰다가 망하는 이런 것도 많아요. 옛날에 페르시아 전쟁 보면 페르시아하고 이제 그리스, 폴리스들이 아테네나 스파르타 전쟁할 때요. 얼마나 도시 국가들이 많았어요. 옛날 패권국은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전쟁의 1차, 2차 전부 그리스가 연합군이 승리하거든요. 이때 페르시아 편에 선 나라들은 전부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이런 역사력이 엄청나게 역사적 예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보면 명나라가 기존 패권국이 무너지고 청나라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올 때 그때 명나라한테 임진왜란한테 살려준 제조 지연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명나라 편에 섰다가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의 치욕을,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편 잘못 서가지고요. 2차 대전 때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데 추축국 편에 서가 나라 망한 나라 많고요. 편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 편에 선 나라는 영토를 많이 얻은 거예요. 2차 대전도. 1차 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게 600년 제국이 편을 잘못 서가지고 완전히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섰다가 나라가요. 완전히 멸망 직전에 갔다가 겨우 이제 조금 건진 거죠. 지금 터키 국경으로. 그만큼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미국 편이 아니고 중국 편에 서 있다. 이거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 안보 외교 가장 큰 리스크다. 이게 안보 외교만 리스크가 아니고 경제까지 바로 미국에 엄청난 데 관세 폭탄이 오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수출이 절대적이잖아요. 다른 쪽의 나라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내수가 거의 없잖아요. 아마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치명타를 입을 완전히 이재명이가 적과 동지를 잘못해서 중국 편에 섬으로써 그러게 지구상의 브라질의 룰라와 더불어 가장 반트럼프 편에 섬으로써 나라가 무너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심각한 문제다. 정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좌파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